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행정론 7주차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등교 강의가 자꾸 미뤄지고 있는데 아마 상황으로 봐서는 한 5월 달쯤에는 등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 20일 지난주죠. 벌써 지난주에 대면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초자치단체의 인터뷰 또 조사한 내용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좀 미루어지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 첫 번째 순서로 기초자치단체의 여러분 조사한 것들을 조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 준비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과제란에 또를 통해서 공고해드리고 또 조장들을 통해서 알려드린 것처럼 5월 1일까지 여러분 그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보고서, 마지막 보고서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 도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초자치단체 인터뷰 연구 보고서는 도어에 수업 결과물란이 있습니다. 왼쪽에 거기에 팀 프로젝트 결과를 클릭하면 각 조별로 결과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5월 1일까지 거기다가 팀 프로젝트 결과에다가 꼭 업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 첫 번째 순서로 여러분 이 결과 여러분 업로드한 연구 보고서를 조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됐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광역자치단체 인터뷰 계획서를 광역자치단체를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되는데 먼저 기초자치단체 연구를 했던 그 순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먼저 인터뷰 계획서를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어의 수업 결과물에 수업 활동 일지가 있습니다. 그 수업 활동 일지를 클릭해서 6주차에 업로드 하도록 제가 과제로 내주었었죠. 그래서 6주차에 업로드를 5월 1일까지인데 거기에 조별로 그대로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별 개인이 하지 않고 조장만 할 수 있고 조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 교과목이 지방행정론의 학습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학습 유형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협동 합숙형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수업이 진행되는 것들인데 이것의 장점은 여러분들 학기 말 평가할 때 보통의 경우에는 A를 30% 미만만 A를 여러분에게 성적을 줄 수가 있고 그런데 A를 50% 미만 거의 50%까지 A를 여러분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는 40% 미만 그러니까 A와 B를 합치면 90% 미만 90%까지 여러분에게 A와 B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학습 유형에 비해서 여러분에게 점수를 줄 수 있는 여력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러분에게 점수를 최대한 잘 줄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이 그 폭이
더 잘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냥 막연히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교수의 강의를 듣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수시로 또 여러분들에게 가이드 하니까 또 사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고 여러분 기초자치단체 인터뷰 연구를 수행해서 아시겠지만 그런 정도의 것들입니다. 다만 그것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는데 몇 가지 이렇게 도어 시스템 상에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수업 활동 일지를 5번 이상, 5주 이상 한 학기 동안에 업로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뭐 포맷도 다 있고 한데 자유롭게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만든 그 포맷 또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수업 활동 일지가 올라갔죠. 3주차, 6주차. 그래서 그것들을 학기 말까지 5회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수업 활동 일지를 업로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줄 테니까 그때 일정에 맞춰서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팀 프로젝트 결과를 2회, 그러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 보고서, 여러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보고서 그걸 2번 올리게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께 올려야 될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공지를 하고 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방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빠져 있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이 수업 활동하는 데는 그룹 프로젝트로서 그 정도 꼭 해주시면 될 거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 출석에 관한 건데 지금 인터넷 온라인 강의가 되다 보니까 대면 수업을 못해서 출석 확인하기가 조금 번거로운데 여러분 도어 시스템에 과제 란이 있죠. 그 과제란에 뭐 공지와 과제를 간단하게 어려운 실질적인 과제라기보다도 수업을 인터넷 온라인 강의를 잘 확인하고 있는가, 과제를 확인하고 있는가 그런 정도 확인하는 정도인데 그것에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매주 그것에 응답을 하셔야 그것을 보고 제가 출석 여부를 과제란을 보고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시청을 하고 내용을 다 숙지하고 이와 같은 수업 활동 일지나 팀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활동을 잘 하고 있더라도 거기에 과제에 업로드 뭐 내용 잘 숙지했습니다 하는 정도의 업로드로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출석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그건 개인적인 거죠. 개인별로 이런 수업 활동 일지나 팀 프로젝트 결과는 조별로 이루어지지만 그 과제에 응답하는 것은 개인별로 이루어집니다. 출석 확인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몇 가지 또 여태까지 지방자치에 대해서 지방행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틈틈이 해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지방자치 그러니까 각 지방에 지방자치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에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갈등이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각 자치단체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분쟁이 자치단체 간, 지방 간에 있으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 문제의 해결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이전에 중앙집권만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중앙정부가 당연히 개입해서 지방정부 간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당연히 중앙정부가 조정을 하죠.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지방 간의 어떤 문제가 행정적으로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할 수가 없죠. 중앙정부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 간의 어떤 지역민 혹은 지방의 이익 간의 어떤 이슈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갈등이 돼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갈등이 되는 경우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행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 간의 문제나 어떤 그런 갈등을 조정하고 충분히 통제해 온 거죠. 그것이 조정하고 통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중앙 집권이니까요. 만일에 지방의 문제들이 또 갈등들이 서로 중앙 정부에 의해서 조정되고 통제되지 않는다면 그 정부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앙 집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서 어쨌든 지방자치 시대와 그 이전의 중앙집권 시대를 구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눈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당연히 중앙정부가 지방 간의 문제나 그런 이슈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표현이 또 그러네. 문제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죠. 중앙정부가 다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독자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분야가 생기고 그럼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드디어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독자적으로 결정권과 또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잘 협의하고 협력을 해서 또 타협을 해서 민주적으로 해결을 하겠죠. 정부끼리 어떤 무력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국가라면 독립된 국가들 간의 어떤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역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협력과 타협, 민주적으로 소위 외교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에 그것이 실패하게 되면은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권 국가 내에서의 지방의 자치단체들은 그런 전쟁이나 무력 충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다만 그 앞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어떤 충분한 협상과 어떤 타협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원론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다음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라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를 할 때 중앙과 지방 이원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이 아니면 다 지방이죠. 그래서 각 지역이 독자적인 중앙정부가 위임하거나 또는 법에 의해서 지방 정부가 해야 할 어떤 그런 권한 사안들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정을 수행하는 그런 자치단체들이 다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눈 겁니다.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소위 기초자치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기초자치단체들 다양한 여러 복수의 기초자치단체들 다시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라고 하죠. 그 지방정부들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일들, 여러 지방에 거쳐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좀 예, 여기 지금 좀 끊어졌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 정부라 하면 중앙 정부와 상대되는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하는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법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행정과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지방정부 자치단체 위에 광역자치단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더 규정하고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서 발생하는 행정이나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수행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위에 여러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한 개괄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인구의 규모나 지역의 대소와 상관없이 독립된 개체로서 지방행정의 주체로서의 어떤 법인격을 가진 그런 단체를 얘기합니다. 자치단체인데 자치단체라고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자치단체 간에 이런 지방자치단체 간에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광역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서 발생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 자치단체들 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일을 처리하거나 각 기초자치단체 간의 어떤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그런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 위에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광역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어떤 중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수직적인 관계인데 원칙적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사이에 또 기초자치단체 사이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같은 자치단체로서. 그렇지만 업무 수행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만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업무나 여러 개의 기초자치단체에 걸쳐서 발생하는 일이나 또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협력이 필요한 조정이 필요한 어떤 그런 업무들을 관할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를 상위에
관계에다가 두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수직적인 관계지만 업무는 분명하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원화된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수직적이라 한다 하더라도 광역자치단체의 어떤 명령에 어떤 지시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그 자체가 자치단체가 아니죠. 마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수직적인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수직적인 관계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완전히 통제하거나 어떤 명령을 하거나 명령을 받는 그런 관계는 아닌 것이죠. 그런 관계이라면 지방 정부라고 할 수 없고 자치단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치단체, 지역, 지방 자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직적인 관계임에 형식적으로 수직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대등한 관계, 독자적인 입장에서 스스로 행정 업무를 책임을 지고 수행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인데 지방자치법 2조하고 3조를 보면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를 구별해서 둔다고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또 이 자치단체들은 다 법인으로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그 자체가 법인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울특별시 하나죠. 그리고 5개 광역시가 있죠. 경기, 도, 5개 광역,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그리고 부산광역시, 그죠? 5개 광역시가 있습니다. 경기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있고 제주도는 제주를 특별 자치도라고 해서 또 조금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행정적으로 보면 제도적으로 보면 서울특별시하고 부산광역시는 동격의 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조금 설명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치단체들 간의 업무 이것은 물론 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법 10조에 의거해서 한번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는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 군, 구에 미치는 그런 업무는 광역자치단체가 가집니다. 여기서 시, 군, 구라 그랬는데 우리 앞에 봅시다. 우리 행정 단위가 이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시가 있죠, 그죠? 서울시도 있고 그거는 광역시인 거죠. 그 시 아래는 뭐가 있죠? 구가 있죠. 우리 부산으로 얘기하면 부산 광역시, 부산 진구, 그리고 뭡니까? 가야동, 그죠? 그런데 도에도 시가 있죠. 경상남도 밀양시 이렇게 그죠? 거기서 얘기하는 시는 우리 부산시와는 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의 급이 다른 것이죠. 부산시는 광역자치단체, 부산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가
급의 시를 얘기하고 밀양시는 기초자치단체급의 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동급인 것이고 부산 진구와 밀양시가 이름은 시구 구지만 같은 급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 광역시 안에도 부산광역시에도 기장군이 있죠. 그래서 광역시 안에 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은 도 아래 시나 군이 있는 건데 이것은 인구로 따지죠. 인구가 얼마죠? 인구가 특정 인구 이상이 되면 시로 승격이 되고 인구가 미치지 못하면 군인데 기장군은 광역시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적으로 군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구가 아니고 군일 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지위와 또 이제 여러 가지 부여받는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구로 가지 않고 구라는 명칭보다 군이라는 명칭으로 그렇게 남기를 지역민들이 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광역시 아래에는 우리가 보통 시, 군, 구 하죠. 시, 군, 구, 광역시 아래에는 구가 있고 도 아래는 군이 있는 거고 군 아래는 면이 있죠. 면이 뭐 사벌 기장면이라 그럴까요? 사벌면 뭐 이런 식으로 면이 있습니다. 광역시 아래 구 아래 동이 있는 것처럼 도 아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와 도가 동급이고 광역시 아래 구, 도 아래 시, 그리고 광역시 구, 동, 도, 시, 군, 광역, 도, 군, 면, 그죠? 읍이나 면, 그죠? 읍이 면보다 조금 더 인구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명칭이 조금 중복되는 게 있어서 혼란스럽지만 여러분 그렇게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여기 해놨죠, 그죠? 기초자치단체는 시, 밀양시, 시군구, 시군구. 그러니까 군은 도의 기초자치단체가 되는 거고 구는 광역시의 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 이제 도 아래도 시가 기초자치단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혼동이 되는 건데 그것은 그냥 인구가 많으면 군에서 시로 승격됩니다. 그러나 군과 시는 행정적으로는 동격인 거죠. 이 광역시에서도 구 이외에 군으로 명칭이 있는 우리 부산광역시로 얘기하면 기장군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차 한번 기회가 있으면 우리 또 대면 수업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와 광역시, 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광역자치단체는 행정처리 결과가 두 개 이상의 시군, 구, 그러니까 이 기초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두 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그런 업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행하기 어려운 여러 개 단체에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설치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거. 여기서 시도라는 거는 광역시와 도를 얘기하는 거죠. 경상남도나 부산 광역시 같은. 그러니까 지역이 어떤 뭐 부산 가야동 지역이나 어떤 해운대 지역이나 뭐 사하 지역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 부산 지역 전체의 특성으로서의 부산으로서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무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 기도 시인데 또 오타가 나왔네요. 시도 단위로 동일 기준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성질의 사무가 있을 때 그런 업무들을 광역자치단체가 하고요. 또 국가와 시군구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연락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그런 업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 사이에서 어떤 연락이나 어떤 조정이 필요한 그런 업무들을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업무 그런 것들은 그 행정의 규모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겠고 재정 규모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 개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업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규모의 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무. 뭐 그렇죠. 부산 진구가 혼자서 할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같은 것들은 뭐 부산 진구나 무슨 뭐 사하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부산 진구에만 있는 지하철이 아니라 그죠? 부산 광역시 전체에 걸쳐서 운행되고 건설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규모의 시설이나 설치에 관한 거. 대표적인 게 도로라든가 어떤 그 버스 전용 차선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특정 구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그런 업무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기초자치단체는 어떤 일을 하는가? 기초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이런 바로 이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그런 업무들, 그런 행정적인 것들 이외의 행정 업무를 기초자치단체가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그럼 기초자치단체는 법이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 이외의 것들은 기초자치단체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초자치단체 중심인 거죠. 기초자치단체가 바로 진정한 지방 정부인 것입니다. 그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를 지방 행정을 돕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광역 자치단체가 하나 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설치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인구 면에서 50만이면 상당히 크죠. 큰 인구 50만 이상의 큰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일의 것들 이러한 업무들을 일부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상당히 많죠. 100만이
창원시가 창원이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 해 전에 통합했죠. 그 진해 마산 그죠? 그제 마창진이라 그랬죠. 예. 마산과 진해 창원이 통합돼서 통합 창원시가 되면서 인구가 상당히 거의 보통 광역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100만 이상이 거의 100만 이상이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강원도는 100만이 넘죠. 그런 제주 특별자치구는 100만이 안 됩니다. 인구 100만 이상이 보통인데 아마 창원시도 아마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가 대면 수업이면 이런 걸 즉시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더 역동성 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한번 확인하셔서 여러분 저에게 카톡이나 뭐 이렇게 주시면 또 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이외의 업무를 다 하는데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업무도 일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웹은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구체적인 그런 일에 대한 어떤 뭐는 어떻게 하고 어떤 이런 법 해석이나 뭐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업무를 특별히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이 지방자치법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와 관련된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만일에 이런 행정부 명령의 가장 높은 큰 것이 상위 명령이 대통령령이죠. 그리고 각 장관들이 낼 수 있는 장관 부령들이 있는데 이런 대통령 명령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법에 의해야 되니까 국회에 의해서 국회 의결을 거쳐서 법을 제정해야만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급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가 시간적으로 촉박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통령령으로 수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효과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얘기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협력과 갈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좀 더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 상위에 광역자치단체를 둔 이유이기도 한데요. 협력도 마찬가지죠. 더 효과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한 그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갈등이 나타나는데 이 협력은 뭐 협력하면 되는데 갈등이 문제죠. 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하느냐가 문제인데 자치단체 간의 분쟁이
어떤 수직적 분쟁이 있고 수평적 분쟁이 있는데, 수직적 분쟁이라는 것은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 간에 만일에 분쟁이 있다면 이거는 수직적인 분쟁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상위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산시하고 부산시와 부산 진구가 어떤 분쟁에 어떤 이슈가 있다 하면 이것은 수직적 분쟁이 되는 겁니다. 혹은 중앙정부하고 광역자치단체 사이에서도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동남권 신공항 이 상당히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제 김해공항을 증축해서 이렇게 개편해서 하는 걸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하고 새로운 가덕의 새로운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 또 그런 것도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분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만일에 부산광역시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된 김해공항을 확대하는 것을 거부하고 가덕에다가 짓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건 명백한 분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가덕의 신공항을 전혀 새로운 김해공항과 별개의 공항을 건설하자는 그런 견해와 어떤 운동들은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주민 자치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분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슈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광역자치단체 간에도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수직적인 분쟁이기 때문에 법이 부여한 권력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조정이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뉜 거니까 중앙정부의 역할, 지방정부의 역할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할 경우에는 뭐 상위 정부가 기관이 뭐 우선하고 어떻게 조정한다는 뭐 그런 것들이 다 법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직적 분쟁에서는 하위에 있는 자치단체가 만족스럽지 못할지언정 문제 자체가, 갈등 자체가 해결되고 조정되기는 쉽습니다. 법에 의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수평적인 분쟁입니다. 수평적인 분쟁이라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간 또는 기초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제3자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조정되기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같은 등급이기 때문에, 그죠? 법적으로도 권한이 같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남과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여러분 물 문제로, 그 수도 상수원 문제로 분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이견 갈등들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었죠. 그래서 부산은 사실은 광역시 중에서 식수가 가장 취약한 광역시 중에 하나입니다. 낙동강물이 워낙 깨끗하지가 않기 때문에 식수로 부족해서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물을 지금 식수로 하고 있지 않지 않나요? 낙동강물을 식수로 여전히 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좀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지만 마땅한 상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수질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이거는 사실은 낙동강이 경상남도에서 경상북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상류가 경상북도죠. 그래서 아무리 경상남도에서 낙동강을 깨끗하게 관리한다 할지라도, 관리를 잘 한다 할지라도
상류에 있는 경상북도가 관리를 소홀히 하면 낙동강물은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경상북도의 구미공단이라든가 아니면 경북의 많은 축산 어떤 여러 가지 오염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오염원들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관리되지 않는 한 한강과 같이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는 한 사실은 낙동강 수질 문제는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어쨌든 이런 문제 때문에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간에 낙동강 수질 문제 관련해서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상수원을 경남에서 제가 알기로는 남강인가요? 진주 남강 그 강물을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 지역민만 상수원으로 사용하고도 남기 때문에 그것을 좀 나누어 쓰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부산광역시에는 상당히 그걸 원했죠. 그러나 경상남도는 남도 측은 뭐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조직이 되다 보면 이타적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일 경우에는 내가 조금 하나 먹고 싶은 거 참고 친구들한테 나눠줄 수 있지만 국가나 조직이 되다 보면 집단이 되다 보면 이타적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거부하고 반대를 해서 부산의 상수원을 경상남도에서 지원받는 그런 것들은 해결이 되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레벨 간의 수평적 분쟁은 해결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수직적인 분쟁이었다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사이의 것이었다면 상대적으로 더 해결이 쉬웠겠죠. 그거 좀 나누어서 가져라. 너네 물을 충분한데 먹고 남는 건데 좀 부산에 좀 나누어 줘라. 이렇게 해버리면 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광역자치단체가 결정해야 될 문제지 중앙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직적인 분쟁일 때 자치단체 간에 상대적으로 법이 부여한 권력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대체로 쉽게 조정되는 경향이 있고 수평적인 분쟁일 경우에 같은 수준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는 쉽지가 않다. 제3자가 개입해서 조정하지 않는 한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은데 개입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느냐 절대적인 결정을 해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는 다음에는 다시 얘기하면 그것이 법에 의한 것이 아닌 다음에는 쉽게 협의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죠? 부울경 우리가 보통 그러죠. 부울경 해서 여러 가지 광역자치단체 간의 어떤 협력을 촉진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어떤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갈등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부울경이 시도지사들이 협력해서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 경우는 우리가 잘 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협력은 잘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갈등의 해소 문제는 수평적인 분쟁일 때는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기초자치단체를 이미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연구하실 때 기초자치단체를 여러분 조사하고 인터뷰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한번 비교하면서 하면 좋은 프로젝트 수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뭐 기대하기로는 5월달 중으로 우리 고등학생들 고3, 중3을 중심으로 해서 5월달에는 등교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신문에서 뉴스에서 보기로 부울경 대학들이 5월 20일인가요? 5월부터 등교하기로 그렇게 18일인가요? 25일인가요? 등교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합의를 했다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봤는데 며칠 전에 아직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면 수업할 때까지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동영상 강의 빠짐없이 여러분 이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도어 시스템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를 확인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확인을 해도 끝까지 보지 않고 한 5, 6분 정도 시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괜찮으니까 한 번씩은 꼭 어려운 내용들 없으면 한번 쭉 빨리 듣기로 이렇게 해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빠짐없이 다 확인해서 우리 대면 수업할 때 더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